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미자, 69입니다. 이 주름진 손으로 바늘을 쥔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실과 바늘이 제 유일한 친구였고, 천을 누비는 소리가 제 마음을 달래는 자장가였죠. 오늘은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꾼 한 편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엔 이 손으로 우리 아들 기저귀부터 교복까지 가족들 옷을 다 만들어 입혔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기성복이 흔해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싸고 예쁜 옷들을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제 손재주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제 재봉틀 소리가 그들에게는 소음이 되었고 제 작품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 제발 그 드르륵거리는 소리 좀. 재택근무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런 소일거리 할 시간에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에서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다던데요. 집에서 이런 시끄러운 일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활동적으로 사세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옛날 방식으로 만든 옷들 요즘 누가 입어요? 기성복이 훨씬 예쁘고 실용적인데 왜 굳이 힘들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머님이 만드신 옷들 보면 정말 정성은 많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스타일이 좀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는 부끄럽거든요. 저는 늘 죄인처럼 재봉틀에 덮개를 씌워야 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민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바늘과 실을 만지고 있을 때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 수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걸 사주는 것보다는 제 마음을 담은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가진 가장 고운 한복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명주실로 작은 손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족들이 잠든 뒤에 조용히 작업했어요. 매화꽃 자수를 한 땀 한 땀 놓고 어머니께 배운 전통 매듭법으로 끈을 만들었습니다. 진주 단추를 하나하나 달면서 제 젊은 날의 설렘과 사랑을 모두 담았어요. 한 달간 정성껏 만든 가방을 며느리에게 건넸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이 매화꽃 자수는 부귀영화를 뜻하고 이 매듭은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야. 어머님, 감사한데요.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요즘 이런 걸 어디 들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 실밥이 좀 삐져나온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받아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맞다. 여보가 어제 샤넬 가방 사준 거 봐요. 이거 어때요? 진짜 예쁘죠? 300만 원짜리래요. 요즘 이런 퀼팅 패턴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가 제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아침마다 현관에서 기다려봤지만 수진이는 늘 다른 가방들만 들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손녀 소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며칠 전에 엄마 생일 선물로 주신 그 예쁜 가방, 어디 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소희가 엄마에게 물어보니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 갔을까? 며칠 뒤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헌옷 수거함 옆 쓰레기 봉투 더미에서 빗물에 흠뻑 젖은 제 가방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밤새워 수놓은 매화꽃 자수가 흙탕물에 번져서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배운 전통 매듭이 끊어져서 축 늘어져 있었고, 그렇게 아끼며 달았던 진주 단추 하나가 떨어져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가방을 바로 줍지 못하고 우산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빗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50년 솜씨가, 제 정성이, 제 사랑이 이렇게 차갑게 버려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저는 재봉틀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쥘 힘도 천을 만질 마음도 없었어요. 마치 제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그 가방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버린 거 들키면 또 서운해 하실 테고 괜히 기분만 상하게 할 뿐이야. 맞아요. 솔직히 들고 다니기가 좀 친구들 만날 때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님 기분만 상하게 할 뿐이죠.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현실 감각이 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걸 계속 만드시니까 취미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남 주기엔 좀 그러게요. 솔직히 요즘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들고 다녀요. 그냥 집에서 혼자 취미로만 하시면 되는데.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침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대학생인 손녀 소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요즘 재봉틀 소리도 안 들리고 뭔가 많이 우울해 보이시는데. 소희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내가 평생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였나 봐.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손재주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때 소희가 핸드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핸드메이드가 엄청 인기예요. 인스타그램 보세요. 이런 것들이 수백만 원씩 해요. 특히 할머니같이 전통 기법을 아시는 분들의 작품은 정말 귀한 거예요. 화면에는 젊은 작가들이 만든 가방, 옷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제 눈에는 제 작품보다 훨씬 조잡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온라인으로 판매해봐요. 할머니 솜씨면 분명 대박 날 거예요. 첫 온라인 판매의 성공, 소희의 도움으로 제 이름을 딴 작은 온라인 스토어 미자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 올린 상품은 바로 그 빗속에서 주워온 깨끗하게 빨아 수선한 바로 그 손가방이었어요. 할머니, 상품 설명을 자세히 써봐요. 이 가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그 스토리를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며느리를 위해 한 달 동안 밤마다 정성껏 만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60년 전 어머니께 배운 전통 매듭법과 50년간 갈고 닦은 자수 기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빗속 쓰레기통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버려진 사랑도 다시 빛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가방에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구매 가격은 30만 원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런 진짜 수작업 제품을 찾고 있었어요. 입소문이 타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1개, 2개, 일주일에 5개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또 그 시끄러운 소리예요. 진짜 집중이 안 되는데. 그리고 무슨 온라인 판매라니 사기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가짜 쇼핑몰 많다던데요. 어머님 나이에 그런 거 하시면 위험해요. 엄마, 그냥 조용히 사세요. 3개월이 지나자 월 매출이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밤늦게까지 작업해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택배기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최 미자님, 오늘도 발송할 것들이 많네요. 요즘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슬쩍 나와서 보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님, 요즘 택배가 진짜 많이 나가네요. 정말 팔리는 건가요? 요즘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버세요? 글쎄, 이번 달에는 500만 원 정도?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이면 자기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나이에 이런 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몸도 안 좋으실 텐데. 6개월이 지나자 미자 공방은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나드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의 온라인 창업에 성공한 최미자 할머니입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5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걸 세상에 보여줬을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뒤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하루에 20개씩 주문이 들어와서 저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 방송에 나오신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요즘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 얘기 많이 해요. 성공한 할머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재봉틀 소리를 시끄럽다, 소음이라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 후 갑자기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진짜 제 실력을 인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이 되니까 태도를 바꾸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특히 며느리 수진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제 작품을 보며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머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진정성보다는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도 바느질 좀 배워볼까요? 요즘 핸드메이드가 인기라고 하던데.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님처럼 멋진 취미를 갖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제가 가방을 만들어줬을 때는 촌스럽다고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멋진 취미라니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엄마 현실 감각이 좀 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온라인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키시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제 능력을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만약 제가 실패했다면 여전히 그런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어요. 이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달라진 태도일까? 특히 며느리가 부쩍 관심을 보이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갑자기 제 작업실에 자주 와서 어머님,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버셨어요? 라고 묻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은근히 제 수입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사업이 이렇게 잘 되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속내는 제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자랑스러워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법무법인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국내 유명 패션 기업 엘레간스 코리아에서 보낸 경고장이었어요. 귀하가 판매 중인 디자인이 당사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며 당사가 2년 전에 특허 등록한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시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3억 원을 요구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네요. 할머니께서 이 디자인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50년 전부터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전통 매듭 방식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먼저 등록한 쪽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패소 확률이 높고 3억 원이라는 금액도 이 집을 담보로 잡아도 부족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3억 원이요? 이 집값보다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취미로만 하시라고. 괜히 욕심 부리시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 솔직히 이제 어떻게 해요? 3억 원이면 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상의해봤는데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엄마,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만약 재판에서 지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미리 수진이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최소한 집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머님. 물론 형식상으로만 제 이름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어머님이 계속 사시는 거죠. 그냥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요. 그럼 내 집이 너희 집이 되는 거네. 엄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미리 처리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이런 일에 휘말리시면서 저희도 연대보증인 될까봐 걱정이에요. 혹시 몰라서 아이들 통장도 정리하고 저희 자산도 따로 분리해놨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족들은 절 보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저희까지 피해를 볼 순 없잖아요. 어머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억 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그냥 조용히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래도 동네에서도 이런 일로 소문이 나면은 저희 체면도 있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50년간 쌓아온 이 집마저도 빼앗으려 하고 저를 가족의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진명의 이전 서류는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빨리 처리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니? 엄마, 계획이라니요. 그냥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성공했을 때 관심을 보인 것도 위기가 오자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도 모두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들에게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옛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지 쌓인 상자를 뒤지면서 어머니의 유품들, 제가 젊었을 때 만든 작품들의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1975년도 지역신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975년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였어요. 최미자 씨의 전통 매듭 가방, 지역 박람회에서 대상 수상, 전통 조각보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호평받아 그 신문에는 당시 젊은 여성이 제 가방을 들고 있는 흑백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지금 문제가 된 매듭 패턴과 자수 기법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더 찾아보니 1980년대 지역 방송 영상, 1990년대 작품 사진들도 나왔어요.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 정도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할머니의 디자인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1975년 신문 기사는 결정적이에요. 소희가 이 이야기를 SNS에 올리자 삽시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할머니 전통 기법을 훔쳐서 특허 내고 역고소한 거네요. 50년 경력의 장인을 상대로 특허 괴롭힘이라니. 미자 할머니 응원해요. 전통 지켜주세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기업의 전통 문화 갈취라는 프레임으로 기사가 나가면서 여론이 저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시는 거 좀 그만하세요. 우리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인데 동료들이 다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저희까지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용히 합의하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 되어서 좀 창피해요. 2주 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엘레간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최미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서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왔고 선생님의 50년 경력과 전통 기법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선생님의 모든 전통 매듭 기법과 디자인에 대한 판권을 정식으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15억 원의 말이죠. 15억 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물론 선생님께서는 계속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법을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제품을 만들 권리만 사는 거고 매년 로열티도 따로 지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작업실도 최고급으로 꾸며 드리겠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통장에 15억 원이 입금되는 순간 정말 꿈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사 준비 그만해라. 엄마, 저희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나 돈 좀 벌었어. 돈요? 얼마나요? 15억.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억 진 거. 원이요? 그 회사에서 내 기법 판권을 샀어. 그리고 너희들 집도 사줄게. 며느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어머님, 정말요? 강남의 아파트 어때? 내 이름으로 사줄게. 엄마, 저희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식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뭘? 너희가 창피하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며칠 뒤 정말로 강남의 새 아파트를 며느리 이름으로 사줬습니다. 현금 8억 원으로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못났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 함께 이사 가지 않을래요? 새 집에서 같이 살아요.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여기가 편해. 그리고 회사에서 약속한 대로 제 작업실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줬어요. 300만 원짜리 독일제 재봉틀, 최고급 가위와 자, 온갖 실과 천들. 마치 꿈 같았어요. 작업실 한편에는 그 유명한 가방도
예쁜 유리 케이스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빗속에서 버려졌다가 15억 원의 가치를 증명한 그 가방을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새로운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도 해다 줍니다. 아들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하고요. 어머님, 혹시 저도 다시 바느질 배워도 될까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해야 해. 대충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며느리가 처음 만든 작품을 봤는데 바느질이 제법 반듯하더라고요. 이제야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보여서 저도 기꺼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녀 소희는 매주 놀러와서 새로운 재봉틀을 구경해요. 할머니, 이 재봉틀 진짜 대박이에요. 소리도 안 나고 바느질도 완전 깔끔하게 돼요. 어제 엘레간스 코리아에서 만든 첫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제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핸드백이었는데 하나에 150만 원씩 하더라고요. 첫날 100개가 완판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손재주가 정말 이렇게 큰 가치가 있었구나. 50년 동안 제가 갈고 닦은 기술이 세상에서는 15억 원의 가치로 인정받은 거구나.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빗속에서 버려진 제 가방을. 그때는 절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15억 원이라는 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제 50년 손재주가 세상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족들이 비로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재봉틀로 바느질을 할 때마다 기계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세상에는 쓸모없는 재능이란 없다는 걸. 다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지켜낼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난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버린 가방. 정말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와서 뭘? 혹시 비슷한 가방 하나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그래. 하지만 이번엔 주문 제작비를 받을게. 네? 얼마예요? 300만 원. 수진이 입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샤넬 가방과 같은 가격이었거든요. 300만 원이요? 응. 지금 시세가 그래. 엘레간스 코리아에서 만든 건 150만 원인데 내가 직접 만든 건 그보다 비싸지. 결국 며느리는 300만 원을 주고 가방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받았을 때 정말 소중하게 안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69세에 억만장자가 된 제 인생. 정말 기막히지 않나요? 오늘도 저는 바늘을 쥐고 있습니다. 15억 원이 있어도 결국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렇게 바늘과 실을 만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며느리가 제 가방을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모르는 체하며 조용히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배신이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어느 것도 쓸모없는 건 없다는 걸 배웠어요. 버려진 가방도 늙은 할머니의 손재주도 모든 건 적절한 때와 장소를 만나면 빛이 난다는 걸요. 어제 엘레간스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 진출을 위해
더 많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추가 계약을 제안하더라고요. 이번엔 연간 로열티만 1억 원이래요.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그때 그 가방을 소중히 여겼다면 정말 후회돼요.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그때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른 사람이니까. 지금 제 작업실 벽에는 그때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어요. 1915년 젊은 할머니의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을 한결같이 바늘을 잡고 살아온 제 인생이 자랑스러워요. 오늘도 새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젊은 신부가 결혼식 때 들 가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한복천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손으로 만든 가방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니까요. 69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걸. 다만 그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눈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바늘을 들고 있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이 손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어요.